자, 보시죠. 테마 5번입니다. 테마 5번째요.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수용 또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해서 봤고,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입니다. 17번이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데, 그럼 환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죠. 환지 방식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절차 등 그대로 오고, 그대로 와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될 때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그래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듯이 환지 계획 작성도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작성할 때 기준은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환지는 국장이 아니에요. 환지는 국토교통부 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환지계획을 국토교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계획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는 내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환지에 대한 설계, 이렇게 하겠다는 거. 환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명세, 내용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청산하는 대상, 토지에 대한 명세, 그리고 입체 환지용 명세, 그리고 필지별로 되어 있는 환지 명세.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환지계획 작성에 들어갈 내용들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뒤에 설계, 명세 들어가면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은 뭐 들어간다고요? 설계 뒤에 명세 들어가면 환지계획 작성 내용에 속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환지계획 작성을 시행자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짰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한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한테 통지하고 공람을 합니다. 그럼 그걸 보겠죠.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들이 보면 뭘 하게 돼요? 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환지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시행자가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제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권자한테. 됐나요?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가권자 누구예요? 도시개발법에서 권한자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라 얘기했죠. 그런데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라. 땅을 교체해서 주는 거니까. 그럼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관할구역장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가권자한테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시행자가 이제 공사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를 해요. 공사 착수를 하게 될 때 규모가 뭐가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죠.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공사가 빨리 끝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사가 너무 오래되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것은 공사가 끝난 곳은 일단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시행자가.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뭐한 날까지,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효과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종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그 권리는 사용이나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것은 환지 처분하게 되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죠? 단지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팔고 사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종전의 권리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가져온다고. 가능하다고. 그런데 종전의 토지를 사용이나 수익할 수는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 원래 내가 있는 토지가 그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종전 토지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내가 계속 쓰겠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용 수익 할 수 없다고. 종전 토지는. 그리고 채비지 있죠. 채비지. 채비지는 사용이나 수익권 또는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사 착수 후에 이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되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받을 필요가 없죠. 아니, 자기가 그건 데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사 끝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환지에 대한 처분을 해야죠. 이제 땅을 조성된 부분으로 처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사 끝났으니까 그 환지 처분에 대한 공고를 해야 돼요. 누가? 시행자가.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환지 처분할게요 하고 공고한다고. 그렇죠? 그럼 이때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이때가 60일이에요. 가장 길게 되는 부분 60일.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람은 항상 며칠? 14일 이상. 그리고 준공검사 받고 난 뒤에 환지 처분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환지에 대해서 처분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내 땅으로 이제 등기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청산금에 대한 징수 교부를 하게 됩니다. 더 준 거는 징수할 거고 덜 준 거는 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래서 징수나 교부를 한다는 거.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5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 환지 방식에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소멸이 됐다. 우리 환지 방식에서 소멸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소멸이 다음 날 돼요? 그날 땡 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날 소멸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취득되는 게 다음 날 들어오는 거지 소멸되는 거는 땡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12시 땡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끝나는 때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취득이 되는 거는 끝나고 난 다음 날이죠. 그래서 다음 날 취득이 되는 거고 종전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건 종전 토지야 할 때는 그 전이에요? 그날이에요? 아니 우리 오늘을 오늘이라 그래요? 어제라 그래요? 오늘을 오늘이라 그래요? 어제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러잖아요. 오늘이 끝나야 다음 날에 어제라고 안 해요? 옛날에 종전에 라는 말을 쓰려면 다음 날 써야 돼요? 그날 써야 돼요? 다음 날이죠. 그래서 종전 토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에 그 땅을 종전이야 말을 쓴다고. 그리고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언제? 다음 날 청산금을 확정한다는 거. 청산금에 대한 확정은 아시겠죠? 딱 공고된 날,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청산금을 확정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다음 날, 소멸 나오면 전부 다 그날. 됐나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환지 부지정, 환지로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시.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지 나 안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든지 토지 전부나 또 일부에 대해서 할 때 환지 부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 때 만약에 그 땅에 뭐 누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임차권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동의받아요.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느려서 원래 땅보다도 느려가지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증환지 돼요. 그러면 원래보다도 줄여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환지도 돼요. 그럼 나중에 이만큼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청산금을 이제 징수하거나 교부하겠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 안에 너비가 얼마죠? 25m 이상의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합니다. 간선이란 건 뭐냐면 우리 땅에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땅에서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나가야지. 근데 나가는데 우리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이 도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만 하기가 토지 소유자만 다 하기가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지를 부담하는 거는 누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누구도 지자체도 관할 지자체도 공사비를 뭐 해라? 보조해라는 얘기예요. 원래 너희들이 도로 닦아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지자체가 도로를 부지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네들 땅이기 때문에. 그럼 토지 부담률이 뭐냐면 환지할 때 원래 있는 땅을 토지 소유자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우리가 새로운 땅을 조성한 땅을 지금 뭐 해줘야 돼요?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하잖아요. 그때 하게 될 때 그 토지를 전부 다 들어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일부는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만큼은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부담률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부담이 있다고. 그 토지 부담률이란 게 국가에서 정한 것은 50%. 무사하세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무사하세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 누가 정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 식이 있는데 보류지 면적 있죠. 보류지 면적. 그리고 환지 계획 구역 면적이 분모. 환지 계획하고자 하는 구역 전체 면적에서 뭐 하는 면적? 나한테 준 땅 있잖아요. 사업 시행하는데 수고하십니다 하고 삥 뜯은 땅 있잖아요, 이거. 그 땅.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부담률이 그지? 토지 부담률이 높을수록 보류지 면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나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빼야지. 이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위에서 뺀 걸 똑같이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 물어보면 부담률은 삥 뜯는 거니까 위에가 삥 뜯는 면적, 밑에는 전체 면적. 근데 거기서 삥 뜯어가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공공 부분은 빼고 얘기해라. 이렇게 됩니다. 법으로 정한 원칙적으로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돼요?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거예요.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런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이쪽은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갈 비율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사업시행자가 어떤 부분을 해나갔다. 그러면 그건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60%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또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이건 뭐 돈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금액이. 그러면 동의를 많이 해서 좀 더 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얼마? 60을 초과해서 가능해요. 60을 초과해서. 됐나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17번. 워낙 이 환지 계획에 관한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17, 18, 19, 20, 21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문제가. 쏟아집니다, 쏟아져. 엄청나게 많아요, 환지 방식. 테마 5번째에 대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쏟아지는. 자,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맞아, 틀려요?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환지는 토지평가협의회가 구성돼야 되니까 그때 규약이 있을 거고 또는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을 거고 또는 뭐죠? 시행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민간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규약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공공이 해나가면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런 부분으로 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맞죠? 틀린 거 없죠.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표지 명세,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다. 뭐 할 때? 환지 계획을 짤 때 포함돼야 될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목에 제시한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을 짤 때 포함돼야 될 내용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청산금의 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설계, 명세 결정은 없었잖아. 설계하고 뭐가 있었어요? 명세가 있었지. 결정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렇죠.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따로 뭐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뭐 받아야 돼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뭐 받아야 돼요? 선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전 검토를 받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 작성에 대한 환지 계획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죠. 인가. 사전 검토를 왜 받아요? 인가를 받는 거지. 그럼 이 인가권자죠. 인가권자 맞죠? 하나 더 들어간 다음 누구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빠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또는이니까 이 중에 한 명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만 들어가도 된다고. 사전 검토 받는 게 아니에요. 환지 계획 인가를 받는 거지. 그렇죠?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뭐 한다고요?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뭐 할 수도 있다. 제외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 없어도 그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지 부조정이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환지 부지정이 돼요. 그래서 동의가 없어도가 아니고 동의가 있어야만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환지계획할 때 기준 뭐였어요?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국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엄청 많이 나왔네. 15, 19, 29, 3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뭘 심의해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뭘 심의하냐고. 심의를 거친 후라면서요. 그럼 뭘 심의하냐고요. 어떤 걸 심의하는데? 가격이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한 게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의할 게 있어야 심의하는데 지금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한 거를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지가 뭔데 심의한 걸 평가해요. 그렇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거쳤죠. 그 거친 내용을 그게 적절한지를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걸친다는 거. 걸쳐서 결정을 한다는 거. 8번.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하고, 여러분들 땅을 그대로 원래 토지를 조성을 해서 그대로 토지로 주는 게 뭐예요? 평면상의 환지예요. 됐나요? 근데 원래 토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를 주는 게 뭐예요? 입체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입체환지하고 지금 평면환지 두 개를 바꿔놓은 거예요. 앞에가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게 뭐예요? 입체환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계획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우리 환지 계획을 짜잖아요. 환지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뭐뭐 고려하면 되느냐? 위치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지목, 땅의 상태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땅의 이름도 고려해야죠. 지목 고려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에 대한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위치, 그리고 토지, 그리고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지면 위 토의 환수, 기억나세요? 지면 위 토의 환수, 지면 위 토의 환수,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번도 X, 지목도 뭐 한다? 고려한다. 지면 위 토의 환수, 지목. 그 다음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종전 토지 본다. 뭘 본다고요? 종전. 종전으로 보는 것은 그날이에요, 다음이에요? 다음이죠.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고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옛날 게 되는 거예요. 종전이 되는 거예요. 종전. 그 다음 11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그러면 임차권자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오케이 해야 된다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환지 제외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됐나요? 네. 그 다음 1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으면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 이제 그럼 나가야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나갈 기간은 줘야 돼. 이사할 시간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게 며칠이에요? 30일. 이 경우 15일 이상이 아니고 며칠?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 통지를 해야지 바로 얼마 안 돼서 뭐죠? 통지하면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X 30일 13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은 그날 다음 날, 그날 공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 되는 날,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되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소멸은 그날, 소멸은 그날. 18번 문제가 되게 많아요, 진짜. 18번 채비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말이 안 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 아니고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마친 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시행자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고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걸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 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보통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 토지의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어때요? 채비지는 가능해요. 준공 전이라도. 준공이 안 됐더라도 채비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 나왔네요. 그 날이 다음이에요. 공고된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 날.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볼까요? 이거 안기장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환지 나오면 인가권자가 세 번째 서열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수 들어가는 거 맞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9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없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있죠.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틀리죠. 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종전 토지에 대한 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있다고요. 그럼 그 임차권자에 대한 그 권리도 토지 또는 그 부분에서 아울러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 4번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왜냐하면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때까지가 환지 예정지 뭐가 된 거예요? 지정이 되고 환지 예정지가 유지될 수 있는 곳까지 이때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맞아요? 종전에 A라는 곳에 땅이 있었어요. 내 땅이. 근데 그 땅이 환지가 되면서 그 땅이 뭐냐면 학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내가? 옮겨진 걸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권리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용이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넘어가지만 종전의 땅을 쓸 수는 없다고. 종전 땅 쓰려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다고. 다른 땅으로 가라고 제발.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종전에 있는 권리가 넘어가면서 다른 땅을 쓸 수 있는 거라고. 네가 하는 그 땅에. 그래서 권리가 넘어간 거지 종전 땅을 계속 쓰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종전 부분에 대한 토지를 사용하나 수익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환지 예정지로 지정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직 공사하는 자재가 남아있고 완벽하게 안 치워져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럼 다시 그 예정일 지정을 뭐죠? 다시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있죠. 당연히 있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출에서 옳지 않은 지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옳지 않은 지문은 그대로 옳지 않게 해놨겠지만 옳은 지문들이 거의 대다수였잖아요. 그 옳은 지문을 전부 다 옳지 않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옳은 지문이 옳지 않게 나올 거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옳지 않게 나왔으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거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이 연습이 되니까. 근데 개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아무리 바꿔도 옳지 않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옳은 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그냥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6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임차권은 권리죠. 권리. 이런 것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된다. 소멸돼요? 권리는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간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됐나요? 네. 그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권리는 간다고. 종전에 토지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한다고. 그럼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아까 봤죠?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줘야죠. 인가 받기 전에 보여줘야지. 그러면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었잖아.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아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하나 보시면 그 문장이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가슴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가슴으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들어온다니까 진짜. 들어와요. 여러분들 거부해서 그렇지. 네. 거부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세요. 진짜. 그 다음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환지 설계할 때 토지의 가격이나 건축물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환지 계획 짤 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견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근데 딱 바꿀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지 후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실제로 공사하는 계획 있죠?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바뀐 거야.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 자체가 평가를 하는 요인 있죠? 그게 바뀌면 평가액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면 바꿀 수 없어요. 무사하세요? 네. 그 다음 3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때요? 지금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생각해내야 돼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죠. 변경 인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뜬구름없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출제자가 변경 인가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뭐로? 그렇죠. 환지로 지정된 여기서부터 있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돈으로 청산하는 내용입니다. 돈 주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돈으로 청산하겠다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했다고. 응?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환지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지로 바꿔주겠다고 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을 돈으로 청산해 달라고 하는 걸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게 경미한 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어쨌든 환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환지를 바꿔서 주기로 바꿔서 가져가느냐, 돈으로 받느냐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 상태가 뭘 하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뭘 되는 거죠, 어떻든. 환지를 주든 돈으로 주든 되는 거잖아, 어떻든. 돈을 주고 나중에 그 땅은 내가 가지고 팔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 그러니까 안 주기로 했다든지, 그 규모를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달라고 한다든지, 응? 그러면 이게 경미한 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거는 주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느냐, 물건으로 주느냐 그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변경은 변경이지만 무슨 변경이 아니라 본 거예요. 그렇죠. 경미한 변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경미한 변경일 때는 변경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미한 변경이 뭐냐? 보세요. 종전 토지에 뭐로?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맹세서, 그러니까 합쳤다든지 나누면 합쳤고 나누면 변화가 있어요? 아니, 물론 변화가 있지. 원래는 합치지 않은 건데, 근데 그 면적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건 경미한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낸대, 내가 허락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허락하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무사히세? 이런 경우 경미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측량의 결과를, 이건 지적 측량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일 때는 이거는 어차피 그 결과 나온 걸 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사항이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랑 건축물을 돈으로 청산한다는데 작게 준다든지 많이 하겠다든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원래 줄 거 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맞나요? 뭐 틀린 게 없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 5번,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하고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되고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아니요. 이걸 둘 이상의 환지계획으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나눌 때는 각각에 대해서 사업비 보류지도 그 구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조건 다 전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하고 보류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나누어지면 나눈 대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환지계 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따로따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토지 부담률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다. 맞네요? 토지 부담률 산정 시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 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지. 보조. 토지 부담률 산정 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70% 초과에 정할 수 있다, 없다?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7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다고 봐야 돼요. 예. 이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70% 초과하여 정하여야 한다. 70% 초과하여 정해야 된다. 그러면 70% 무조건 70%를 초과해서만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한다 그러면 60%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틀렸는데 60% 초과에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초과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8번이 답이 안 돼 있는데 8번 답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토지 부담률 산정 시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평균 토지율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60%까지. 60%까지만 할 수 있어요. 70%까지 안 돼요. 그 다음 21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그렇죠.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뭐 해야 돼요? 공람시켜야 됩니다. 맞네요? 많이 나왔어요. 18, 19, 28.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국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여러분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받아야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공고.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야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준공검사 받으면 준공검사 받고 난 만약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정권자 시행자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얼마?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자체가 문제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공사 받은 후에 60일 이내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이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의 토리고 취득 나왔네. 취득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틀렸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그 다음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 나왔네. 그날 다음 날. 공고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은 그날 다음 날. 그날.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다음 날 빼야지. 환지 처분 6번 환지 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 정산 내역도 포함돼야 된다. 모르면 맞아요 그냥. 환지 처분 공고를 할 때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정산할 때 내역도 같이 포함돼야죠. 그 다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의 환지 처분 신청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뭐 얘기를 하세요. 옹알이를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래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신청하는 게 아니고 환지 처분을 해야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신청하는 거 아니고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니까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8번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 설계서, 관련 도면 등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는 거 며칠이에요? 14일. 14일. 9번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쳐요? 환지 처분할 때 원래 종전에 행정상의 처분이 내린 게 있다고. 그럼 그게 없어지냐고. 그게 종전 토지라고 해서 환지 처분할 때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상의 처분이 있는 거는 종전이라 하더라도 환지 처분을 할 때 그대로 간다고.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대로 전속하는 겁니다. 행정상의 처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행정상의 처분은 전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치지 않는다고. 왜냐? 환지 처분을 할 때 환지 처분하면 뭔가 다 없어지고 할 것 같다고 소멸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행정상의 처분은 그대로 간다고. 전속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마 6번째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네. 하나라서 되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어차피 이 개발채권도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시간 되면 하고. 자, 도시개발채권 및 비용부담인데 이 채권 부분 이거 알아야 되죠.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은 누가 해요? 발행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도지사.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지자체가 돼야 돼요. 지자체.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도시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대한 채권이에요.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뭔가를 수용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발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개발 전체 사업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럼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무조건 지자체가 돼야 돼요. 시도지사가 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다 보니까 승인해 주는 건 위에서 해줘야 되죠. 위에서 누가? 중앙행정급에서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돼요? 국장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아시겠죠? 행정안전부 장관.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 발행 방법, 전자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필증 보관은 5년. 그리고 상환기간은 이 5년 그대로 갑니다.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멸시효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매입 의무자, 이 도시개발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될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인 경우에 공공사업 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되나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일 때 공공사업을 하잖아요. 그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뭘 맺은 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무조건 도시개발채권을 해야 돼요?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 중 우리 그 사적 개발행위 있죠. 그 개발행위 건공물 토토토 있죠. 그 중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또 무조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중도상환 돼야 안 돼요? 원칙은 도시개발채권은 중도상환 돼야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된다고. 어떤 경우냐면 도시개발채권 매입 사유가 된 허가나 인가가 매입자의 기책 사유 없이 뭐한 경우 취소가 되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도상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뭐한 거예요? 원래 너가 할 게 아니야. 잘못했어. 너 아니야. 이렇게 매입한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뭐해서?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했어. 초과해서 매입하는 거 그거 중도상환 해주는 거. 됐나요? 이렇게. 1번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누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도지사. 조합 아니에요.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총액이나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국장이 승인받아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야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금 이자 그렇죠? 틀렸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21, 24, 27, 28, 29.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3년이 아니고 5년부터 몇 년? 10년까지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뭐로? 조례로 정하겠다. 그 범위에서. 범위 이렇게 정해 있지만 지방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그렇네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돼야 안 돼요? 되죠. 상환할 수 있다. 7번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수용 방식일 때 도시개발 채권의 공공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개발이죠. 무기 맞아요, 아니에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1번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도 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양도 안 되는 게 누구였어 아까? 주택상환사채. 됐나요? 주택상환사채는 안 된다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시장이나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된 그러니까 이 얘기면 이 두 개가 같이 걸쳐서 있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대도시장과 시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자가. 그럼 국장은 이런 거 안 되면 원래 국장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되다 보니까 국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행정. 아까 행정에서 계속.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나와요. 무사했어요? 안 나온다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부담해요? 누가? 시행자가.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행자가 부담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도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좌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 여러분 시행자가 누가 되면? 지자체가 되면 당연히 이런 경우면 공원이나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좌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장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거 도시 뭐죠? 정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있습니다.